식민사관에 덫에 걸린 강단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수시로 위서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 환단고기. 하지만 평생을 진보적 민족주의자이자 통일운동가로 살다 2009년 우리 곁을 떠난 고 강인한 목사님은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평생 여성신학, 민족신학, 통일신학의 길을 걷다 2020년 작고하신 고 박순경 교수님도 환단고기에서 민족의 시원과 민족의 정통성을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는 이들 두 분 통일운동가의 생전지론을 바탕으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 등 8명의 필자가 참여해 환단고기의 참가치를 역설한 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책에 담긴 내용을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전하기 위해 이덕일 역사TV가 마련한 지필자들의 대담 영상입니다. 필자들 외에도 고 강인한 목사님의 삼남인 강익현 한의사와 환단고기를 현대에 전수한 하남당 이유립 선생과 대학 시절부터 만나왔던 출판인 전영배 선생이 특별 출연해 강인한 목사님과 이유립 선생의 각별했던 민족정신을 회고하고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를 출판한 도서출판말에 최진섭 대표가 출연해 환단고기를 매개로 만났던 고 박순경 교수님과의 생전 인터뷰 뒷이야기 등을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에 시민 역사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책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너무 책을 안 읽는다 그러고 주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소화를 많이 하는데 핸드폰에서 얻는 지식은 상당히 단편적인 지식이고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제대로 된 지식을 갖게 되죠. 오늘 저희 이덕일 역사TV에서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그전에도 물론 사기를 가지고 한 적은 있었지만 저희 출판사 아닌 이제 다른 외부 출판사에서 한 책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환단고기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제목이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이제 이런 책인데요. 먼저 환단고기 하면은 벌써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은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선입견들이 상당히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이 책을 내고 나서 어느 인터넷 언론인데요. 통일 관련한 언론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소개를 했더니 거기에도 항의가 들어갔다 그러죠. 그런데 먼저 한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칸트가 그런 말을 했죠. 판단 정지라는 말을 했는데 먼저 그러면 환단고기란 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심한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벌써 환단고기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이제 좋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환단고기 하면 무조건 저주하는 분들, 특히 이제 무조건 저주하는 분들 중에 환단고기를 실제로 본 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죠. 제가 알기로 99.999%가 환단고기 안 본 분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어느 선입견을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당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다른 번역본인데요. 이게 그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장 하셨던 이기동 교수님의 번역하신 이제 환단고기인데 이 책의 서문 첫 구절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머릿말에 학자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머릿말 첫 마디가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학자가 하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기동 교수님 이분도 환단고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말한 것만 듣고 이거 위서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성균관대 이제 대학원생들이 직접 원문을 한번 강독해 보시죠라고 해서 대학원 수업에서 원문을 강독하는 와중에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위서일 수가 없다. 이분은 철학자시니까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셨는데 위서일 수가 없다. 이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번역까지 이제 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제목 자체는 출판사에서 정했겠지만 사실은 이 책의 주요 저자 중에 한 분이신 강인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서
책 제목을 따온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일환 목사님 하시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나라 민주화와 이제 통일운동에 온몸을 던지셨던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구절을 쓰실 정도로 평생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바치신 분이 왜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되셨을까라는 것도 저희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 환단고기가 도대체 어떤 책이고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그 전영배 선생님이신데요. 그 도서출판 창해 출판사의 그 대표이시기도 하시고, 그 대학에서 아마 정치학을 전공해서 석사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말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영배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이완영 선생님이신데요. 이완영 선생님도 요즘 매림 TV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그 이매림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셨는데요. 그 미사역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계신 분이시죠. 이완영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완영입니다. 그럼 먼저 환단고기가 왜 이렇게 논란이 심한가? 환단고기란 말만 나오면은 우리 사회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역사 학자, 그 다음에 그 역사 학자를 둘러싸고 있는 언론 카르텔, 그 다음에 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먼저 환단고기가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마름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부분 온라인 이제 글을 보면 무조건 이제 위서라는 전제하로 가는데 보면요. 학문의 세계는 아시다시피 다 이제 어느 문제가 있으면 논문을 써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환단고기 관련된 논문이 100여 편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면 근 90% 이상이 환단고기를 정사라고 다 인정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가 이제 말 그대로 위서가 아니냐, 아니면 이게 다시 봐야 된다는 논리를 해놨는데 그 10% 내용도 여기서 그분들 거론하기는 좀 그러는데 몇 분이 그렇게 논문을 써댑니다. 자기들끼리 돌리면서 또 그걸 받아가 또 이렇게 환단고기 위서론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학문의 세계를 본다면 논문으로 본다면 환단고기는 90% 이상의 논문이 전부 다 정사로 이렇게 판단하는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위서란 말 자체를 붙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환단고기에 들어있는 역사의 맥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배우는 이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역사죠. 지금 말 그대로 중국의 동북공정 배경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당군도 없었고 이반조선 한사건부터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고 역사를 기술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환단고기를 보면 우리 뿌리 자체가 황국부터 왔다는 논리가 다 서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역사 맥락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로 저 책을 못 받아들인다고 봐야 되겠죠. 보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걸 정립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정신문화를 다루려면 반드시 저는 아마 이기동이 교수님, 이분이 아마 확실히 환단고기에 필이 꽂힌 것은 태백일사 부분을 보지 않았을까. 태백일사에 보면 삼신오제봉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민족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마 환단고기 위서라고 주장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오하고 목사님들도 그걸 보고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시카고에 100년 된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쪽에 스타디 그룹이 만들어졌다, 이게 환단고기에. 그럼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듭니까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신 부분하고 기독교의 삼신간이 너무너무 이게 서로 이게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스타디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 부분을 좀 본다면, 정신 부분을 본다면 태백일사 부분을 많이 보시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또 이제 하나의 우리 핵심 당군세기라든지 삼성기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우리 역사의 꼭 맥을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도 기본적으로 파악하시면 좋겠고, 이번 기회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환단고기 인터넷 글을 읽어보면 전부 다 어떻게 써놨냐면 환단고기는 영토를 확대해가지고 주장한 글이라고, 책이라고.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자체가 환단고기를 손에 안 대본 사람들입니다. 환단고기는 영토 주장하는 거 없습니다. 영토가 넓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역사와 정신문화가 그대로 다 결부돼가지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감언 이슬에 속아 넘어가지고 환단고기가 위설하고 주장하는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환단고기를 손에 꼭 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히 뭐 사학계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어떤 학문의 결론에 도달하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편의 뭐 논문을 통해서 시듈날지를 다 해보고 나서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가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아니죠. 일단 퉁쳐가지고 아 이건 가짜야 하고 그 다음에 가짜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위 논리를 전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환단고기에 뭐 근대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그 근대라는 용어를 가짜의 논리로 펴니다. 그런데 근대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건데요. 근대라는 용어는 사마천의 사기 주석에도 나와요. 그 자기가 산 시대와 가까운 시대를 다 근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이 논란이 되는 가장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볼 때 제가 학문적으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죠. 어떤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냐면 환단고기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는 1979년인데요. 그 서문에 의하면은 1911년에 처음에 출간이 됐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담긴 내용은 수천 년 전에 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전에 일을 담고 있는 책이 한참 후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사실인가 아닌가를 역사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검증해보자 그렇게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이건 가짜다라고 그 결론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카르텔을 총동원해가지고 환단고기를 갖다 이제 가짜로 몰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전영배 선생님을 모신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환단고기라는 책을 그 계연수 선생님이란 분이 묶으신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환단고기 위설론자들이 계연수 선생님도 가짜라 그랬어요. 가공인물이라고. 근데 공부 조금 해보니까 이미 계연수 선생님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던 분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이기 선생님이란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환단고기는 그 유립 선생님에 의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 유립 선생님이 80년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아는 분이 거의 안 계시죠. 그런데 이 전영배 선생님이 유립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뵌 분이고 유립 선생님에게 환단고기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한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뭐 그러한 자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 전 선생님은 원래 제가 처음에 이 촬영하자 그랬더니 안 하신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죠. 뭐냐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기는 환단고기의 내용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얘기할 만큼의 지식이 없다라고 이제 겸손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유한영 선생님이나 이 전영배 선생님이 저보다도 환단고기 내용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이죠. 그 내용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요. 그 유럽 선생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개인적인 그 과정, 그 뭐 일반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게 나을 텐데 아마 10대 때 역사 공부를 하다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당해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유립 선생님을 뵙게 1년 전인데 고3 때 역사 시간에 간도를 불법적으로 그 일본인들이 중국에게 넘겼다. 만주 철도 부설권을 상대로 넘겨줬다 그러는데 소박한 질문이었어요. 저 간도가 어디냐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분이 만주를 제가 보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시길래 그래서 다시 물어본 게 소박하게 역시 이제 잘 모르니까 저도 조선 전도에 그러면 간도가 들어가야지 불법적으로 넘겨준 건 아니냐. 근데 조선 전도엔 왜 간도가 없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선생님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런 종류의 말은 조선놈하고 명태는 북어는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들겨 패가지고 제가 역사책 정말 공부하기 싫어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러 분야에서 그 우리 역사 문제에 관한 반성적 접근이 좀 이루어졌던 때였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혹시 그런 게 있나 하고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저보다는 좀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잡지를 권해서 읽어보고 하니까 이거다 하고 생각해가지고 그 자유지를 찾아갔었어요. 79년도 제가 대학 1학년 때니까 그래서 자유지 운영하시던 이제 박자함 장군께서 이유립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5월달에 이유립 선생님께서 자일동 그 박창함 장군하고 관계가 있던 집이었어요. 그 밭 가운데 있는 집이었는데 의정부 이제 포천 가는 길목에 있던 자일동이라는 곳으로 선생님을 찾아가 뵌 게 처음이고 79년도죠 그게.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카터 대통령이 오고 뭐 막 격동하던 시절이고 저도 막 학생운동 한다고 뭐 한다 해서 잊어버리고 있던 시기였다가 사실 그해 이제 그 11.6 사태 나고 이제 계엄령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도망치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연락이 와서 선생님을 다시 만나뵙게 됐어요. 80년 1월에. 그러니까 제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환단고기가 출판이 됐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 1월 달에 이제 이립 선생님 찾아뵈었는데 환단고기라는 책을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뭐 알 수가 없죠, 뭔지.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만한 이런 자질은 좀 없다는 생각에 이었는데 이립 선생님께서는 정말 이 연구 자체를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왜 어떤 목숨을 걸고 했냐면 제가 이제 겨울 때 우연히 이립 선생님 배웠을 때 정말 눈이 나쁜 상태였는데 밥을 못 해먹잖아요. 혼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라면을 막 끓여놨다가 죽같이 만들어 놓은 걸 겨울 되면 얼었던 거를 점심 데펴서 주시는데 제가 가끔 다른 사람 물어보면 말하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그걸 먹으라고 주시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래서 뭐 썩은 뭣도 먹었다고. 라면을 전 처음 봤거든요. 라면을 아침에 한꺼번에 골로 그때 그다지 골로라고 해서 끓여놨다가 깡깡 얼은 거를 떼어내가지고 끓여주시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발달할 때 젊은이니까 그랬는데 시간 지나서 좀 이제 잉크를 얼음을 깨가지고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쓰시는 것들이 바로 환단고이나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어서 그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되는 게 저 말고 한 젊은이들이 한 50여 명? 정말 뜻만 가지고 선생님한테 한 글자라도 배우겠다고 다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뭐 요즘 돈으로 말하면 막 5,000원, 만원, 1, 2만원 내가지고 선생님을 모시자라고 해서 선생님을 사실 그 뒤로 제가 한 5, 6년 사이 모신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소원은 하나였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온 게 사실은 이제 하나 부끄러운 거를 공부를 깊이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오늘 정말 제가 이런 종류의 책이 나오리라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시절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두 분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께서도 환단곡이라는 책에서 빛을 보고 또 그 빛을 그냥 보통의 빛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시 통일을 이루고 민족의 어떤 번영을 이룰 만한 희망의 빛을 본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글을 묶어내서 세상에 밝히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80년대부터 생각하면 대략 한 40년인데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였어요. 선생님 이렇게 뵐 때 그 한학을 쫓아갈 만한 사람도 이 세상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선생님은 연로하신데 한 글자라도 글자를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제 소원은 그때 선생님께 두 가지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는 제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상관 맨날 욕하는데 왜 지금도 우리가 그 삼국사기를 갖고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선생님 삼국사기를 좀 새로 써달라고 말씀드린 게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환단곡에 관한 문제를 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게 될지 모르는데 선생님께서 정본을 주석서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한글로 쓰시기는 더 어려울지 모르니까 한문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들어 달라는 게 그때 함께 공부하던 이 젊은이들의 공통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 그걸 가지고 사실 그 책도 갖다 놔도 너무너무 반가운데 그때 만들어진 책이 이제 이후로 원고 내느라고 제가 책으로 만드느라고 고생을 좀 했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저를 86년 돌아가시고 한 3, 4개월 책이 나와서 이후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책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 자체가 장기적으로 봐서 민족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때 20대 때 조금 심부름을 하고 다닌 게 지금 생각하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오늘 안 나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한번 기억나는 거는 당시에 조선일보 주필이 손우희 주필이었는데요. 네. 이분이 유일입 선생님을 만나고 신문 전면에 한번 인터뷰한 걸 우연히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에서 더 기억에 남는 건 이분이 원래 유일입 선생님이 대전에 사셨다면서요. 네. 그 대전을 찾아갔는데 못 찾았다는 거죠. 그 당시 신문사 기자들 정보력이 나름대로 못 찾으면 뭐 경찰도 동원해가지고 찾았을 텐데 결국은 못 찾고 나중에 의정부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거의 뭐 전면에 걸쳐서 쓴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조선일보라는 매체에서 그 주필이, 그것도 선우희 주필하면 상당히 이름도 있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직접 찾아가서 대전까지 갔다 못 만나고 의정부까지 가서 만나고 전면에 있을 정도로 환단고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이제 뭐 비판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인데 이 신문사학자들은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릴 때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판단국이 위사다 가짜다 뭐 공부는 안 해가면서 뭐 계속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책을 보지도 않고 이제 그 위사가 아닌가라고 했다는 건데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한 책이 지금 한단국이 번역본이 많아요. 사실 번역본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 책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고 각자 나름의 이제 번역을 막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강인한 목사님이 번역하신 뭐 한단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요. 저도 강인한 목사님이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민주화 인사, 그 통일운동 인사가 환단고기 번역한 거를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 정도로 환단고기가 그동안에 이 식민사학자들과 그 카르텔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위화로 몰리면서 그 몰린 와중에서도 뭔가 역사의 진실을 찾고 민족의 미래를 찾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을 끊임없이 천착하고 공부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한단고기가 진짜냐 가짜냐 그 논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자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비정상적인 논쟁이라는 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언론 매체에서 한단국이 이 책 소개했다고 또 소동이 벌어지면 이 책을 읽으면은 뭐가 나쁘고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 책을 싫었다 그래가지고 항의하고 하면은 그 항의하는 사람들 머리 자체는 이미 전체주의에 아주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파시즘에. 이 책은 보면 안 된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환단국이 정의 표사, 아마 이런 대배달 민족자라는 책이 있다는 거를 아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유일입 선생님의 그 책을 갖다 쭉 묶은 건데요. 제가 처음에 환단고기가 나왔을 때 1911년에 이 책을 출간할 때 뭐 50부인가 찍었다 그러죠, 처음에? 30부 찍었나? 30부 찍을 때 하도 오래전 내용이다 보니까 일부가 뭐 부실하고 일부가 덧붙여졌고 해출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내용 자체까지 우리가 가짜다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고 환단고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도 뭐 여러 무시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우리 역사의 시원과 맥이 무엇이냐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국통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죠. 이제 어떤 맥락을 거쳐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완영 선생님이 여기에 대일 항쟁기, 독립운동가, 한국사 국통을 바로 세우다라는 그 제목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 환단고기와 그 우리 역사의 국통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거를 쓰는 거는 뭐 처음에 이제 환단고기 연결고리를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이제 대일 항쟁기 때 자료를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본격적으로 왜곡됐느냐.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주목을 하고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사의식이 있더라고요.
실상 그분들 흥사단에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흥사단만 알지 나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안창호 선생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운동을 했느냐를 독립운동을 했느냐를 조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조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동광지를 운영했는데 잡지를 운영했는데 동광지 내용을 추적하다 보니까 안창호 선생의 역사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잡지 운영 책임자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맞는 논리의 역사 그런 부분만 글을 싣고 나머지는 안 실을 거 아닙니까? 보면. 근데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이제 지금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보기로는 요즘 한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창호 선생은 당군빠입니다. 당군빠. 당군에 미친 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진짜 필이 꽂힌 분이 누구냐면 조수왕 선생이라 보거든요. 조수왕 선생이 그 신지비사의 사망강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틀을 잡을 때 그게 건국강령에 뭐냐면 상균제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뭐 교육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수왕 선생 그 자료를 계속 제가 추적하다 보니까 이분이 상균제도를 어디까지 해석했느냐를 보니까 단순한 교육 국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3균을 어디까지 확대 해석했냐면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균형을 이룬다면 세계 일가가 된다는 사상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고 야 이분이 한류를 벌써 읽었구나. 한류를 지금 한류의 방향성을 조수왕 선생이 벌써 읽고 이걸 이멘트를 이렇게 남겼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안창호 선생뿐만 아니라요. 제가 사실 원래 독립운동사 쪽을 전공했잖아요. 그 한국독립당 백범근구 선생 중심의 한국독립당으로 가기 이전에 국민당이 있었는데 국민당 쪽에서 내던 한민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시사 잡지죠. 여기에 보면 항상 역사 얘기 싣는데 이 환단국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임시정부의 핵심 뭐 실제했던 이시영 선생, 그 유해영 선생의 그 친동생분이신데요. 이분이 망명지에서 항주 뭐 이런 데서 감시만화라는 역사서를 쓰시는데 거기에 천부경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망명 도망 다니면서 뭐 도서관을 갖고 다니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거지.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독립운동 하던 독립지사들의 일반 상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 저 뭐 자유당 후신이 따지면 국민의힘이고 저 친일 주주정당 한민당 후신이 지금의 민주당인데 그 계보로 따지면은 그렇지 않고 만약 백범 김구 선생 주도의 뭐 한독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어느 정도 뭐 집권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정치적 힘을 해방 후에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금 한당국위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상식이 되고 교과서에서도 이제 반영됐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선우이 주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그때가 그 선우이 주필이 그렇게 유일익 선생님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던 때가 환단국이 나오기 전이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선생님 뵌 게 이제 79년도고 그 전이니까 제가 이제 뭐 2년이 있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2년이 있냐면은 81년도인가 2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송지영 문예진흥원 원장님께서 점심 초대를 했어요. 유리 선생님을. 그래서 제가 저 선생님 모시고 해화동에 와서 지금은 2층 중국 요리집에서 밥을 사주시면서 송지영 선생님이 뭐 하는 말이 그 선생님을 잘 모시라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송 선생이 신경을 써줘가지고 선우이 주필하고도 신문에 나갔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 가지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유립 선생에 대한 그 선생님 관련해가지고 제가 만나뵌 분 중에 하나가 송지영 원장도 그때 만나 뵈었고 손보기 교수 같은 분도 유립 선생님 굉장히 존경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쓰신 원고지 같은 게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진 않지만 돈 주면 절대로 안 받으시니까 원고지를 만들어다가 저한테 뭐 2,000배 정도인가 그 특수한 원고지 그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 갖다 줘서 사실 저 선생님께서 말년에 쓰신 원고지는 손보기 교수께서 만들어주신 원고지에다 계속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시대 80년대 초에 제가 유리 선생님 주변에 있던 학인들을 봤을 때는 오늘날의 환단국이 위소론이다 뭐다 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리는 인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더라도 격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무너질 것을 걱정해서 도망가는 태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열한 태도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좀 안쓰럽고 그 당시만 제가 선생님 뵐 때만 하더라도 김동일 선생 이런 분도 선생님 모셔다 자택에서 직접 음식을 해주면서 그 얘기를 경청한다고 갔던 적도 있고 그런데 요즘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때보다도 사회적 분위기, 학문적 분위기가 더 폐쇄적이고 퇴보적이고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는 협소한 사고방식 같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손복희 선장님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점전신합이 있던 지역에 노인들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걸 말씀하시는데 저 전혀 못 보던 건데 일본인 몇이 왔다 갔다 하더니 하루아침에 저 비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 당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대 고고학 교수로 있었던 손복희 교수님이 그런 증언을 할 정도로 나름의 이제 뭔가 진실을 찾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계속 거꾸로 가고 이 친일 세력이 계속 더 강해지고 친일 역사학 세력이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또 이들이 언론과 카르텔을 맺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가짜다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 뇌리 속에 많이 박혔죠. 그래서 뭐 그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그 역사는 뭐든지 큰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된 구조가 뭐냐면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역사학하는 세력이 세 세력이 있었죠. 하나는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계승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적 유물론, 사회주의 입장에서 역사 공부하는 그 사회경제사학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총독부에서 일본인들의 녹을 받으면서 자국사를 난독이라던 조선사 편세 출신의 식민사학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왔으면은 자연히 독립운동을 했던 이 민족주의 역사학계와 사회주의 역사학계가 양대 축을 이뤄가지고 서로 뭐 상호 협력하고 경쟁했을 텐데 이 두 세력은 다 제거가 되고 마지막 이 식민사학자들이 식민사학이란 명찰을 실증사학 이렇게 이름만 바꿔 달고 역사학계를 100% 장악한 결과 그들의 모든 그 영향력 때문에 이 환단고기가 제대로 검증도 안 해보고 이제 위사로 몰린 거죠. 물론 저는 이 책에 지금 북한학자 그 임광철 선생이 쓴 글도 여기에 실려 있는데요. 뭐 이번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대화 나눠보겠지만 환단고기에 일정 정도 뭐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 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환단고기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이제 흘렀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하나는 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 박석흥 기자인가요? 저 주간 경향에서 그 당시 선생님 광개토 성능비밀 진실을 그 잡지에 4면에 걸쳐서 특종을 냈어요. 일본인들이 석회로 발라서 날조하기 전에 실제로 다녀보고 증거를 남긴 기록이 있다. 그게 원적 변수다라고 해서 기사를 냈는데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서 그 뒤로 그 박석훈 기자가 굉장히 신문사에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근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더라도 그 당시는 내면이 나갔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요즘의 시대는 제가 이 책을 내고 이 출판사 대표하고 제가 이제 알아서 얘기를 들었더니 서평을 어디에 실었는데 심지어는 그 실린 매체에서 환단곡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만으로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빼버린다는 이거는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퇴보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기사는 실었는데 지금은 아예 씻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학문의 세계가 완전히 정치화되어 있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급해진 거예요. 네.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맨날 그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뭐 유사 역사학이나 사이비 역사학이네라고 하는데 공개 토론하자 그러면 절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학문 카르텔, 언론 카르텔만 딱 갖고 있으면은 봉쇄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도 학문계와 언론계는 더 타락했지만 다행히 SNS 시대라는 게 열리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송을 갖다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역사는 진보로 한다라는 네.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뭐 오늘 이 시간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네. 나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